자, 5단원 집합과 원소입니다. 집합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라는 게 있고요.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여기 예시가 나와 있죠. 자격증 취득자의 모임은 집합이 될 수 있죠. 확실한 기준이 있으니까요.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의 모임에서 잘한다라는 것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죠. 그러면 이건 집합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부르는데요. 원소는 보통은 소문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집합은 대문자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소문자가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집합 A가 원소 A가 집합 A의 원소다라고 한다면은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기호로는 이런 기호를 써주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속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기호를 쓰게 되고요. B가 A의 원소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이때는 짝대기를 그어주시면 됩니다. 자, 집합을 표현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소 나열법. 자, 원소들을 그냥 쭉 나열을 시키는 거예요. 괄호 안에. 이제 집합을 표현할 때는 괄호가 중괄호가 있고요. 이 안에 전부 다 원소를 쓰는 거. 그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죠. A가 2, 3호를 원소로 가진다라고 하면 이거 다 쓰는 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조건 제시법은 공통된 성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조건으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기에 너무 원소의 개수가 많다라고 했을 때도 이제 원소 나열법 대신에 조건 제시법을 쓰기도 하죠. 자, 예를 들어서 x는 5 이하의 소수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앞에 있는 게 원소입니다. 자, 앞에 있는 게 원소이고 원소에 대한 설명을 바를 씌운 후에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수식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은 이제 그림으로 이제 이거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집합을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자, 집합을 나타낼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여기 같은 원소는 중복해서 나열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원소를 2번, 3번, 4번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한 번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해볼 건데 유한집합은 원소가 유한개, 무한집합은 원소가 무수히 많은 집합, 공집합이 이제 중요한데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요거를 공집합이라고 하고요. 요거 대신에 기호로 동그라미 하고 짝대기를 그어줍니다. 이게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넘버를 써가지고 NA 집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원소가 3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NA는 3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집합은 원소가 없기 때문에 N하고 공집합은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요렇게 생긴 기호, 공집합이 아닙니다. 요렇게 생긴 기호가 하나 있기 때문에 요때 원소의 개수를 따지면은 1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0,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0이라는 원소가 하나 있기 때문에 NA는 1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부분집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한다라고 했을 때 A의 모든 원소가 빠짐없이 B에 다 속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B라는 원소 안에 집합이죠.
B라는 집합 안에 A라는 집합이 싹 다 들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우리는 기호로는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A가 B에 다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부분 집합의 성질 이야기를 하자면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A의 모든 원소가 A에 다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공집합 역시도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A가 B에 속하고 B가 C에 속하면은 A는 C에 속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집합이다 라고 한다면은 A랑 B랑 같은 집합은 A가 B에 속하고 있고 B가 A에 속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이때 서로 속한다 라고 하면은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집합이 서로 같다, 이퀄이라는 기호를 써주시게 되고요. 같지 않다라고 하면은 짝대기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 부분 집합이 나오는데요. A는 B에 속하고 있는데 A는 B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A를 B의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빼고 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은 빼고 나머지 부분 집합을 진 부분 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 공식을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첫 번째 원소가 부분 집합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두 번째 원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개의 가능성이 있죠. 세 번째 것도 두 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쭉쭉쭉 가서 AN도 부분 집합의 원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 곱해 준다라고 하면 2의 n제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자기 자신을 빼야 되니까 하나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과 4번이 이제 중요한데 A의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1이라는 원소를 반드시 가지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1은 무조건 모든 집합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집합이랑 2랑 3이랑 2, 3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지금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2, 3, 1을 제외한 2, 3을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전부 다 1을 집어넣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 1, 2, 1, 3, 1, 2, 3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의 개수를 구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 빼고 나머지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든 거랑 공식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에 3에서 하나 원소 제외하고 개수로 구해준 거랑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특정한 원소를 갖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 역시도 위에서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거는 1을 가지지 않는 부분 집합이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식이 똑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념적인 부분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